자, 예. 자, 안녕들 하십니까? 예. 3월 23일 일요일입니다. 24일 마지막 주로 가는 한 주일. 글쎄요, 조금 사실 할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고비 넘어 마지막 고비 변한 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별거 할 건 없는데 그래도 워낙에 걸리면 대박 변동성이 있어서 체크만 좀 해보시고 참고 좀 하시고 다음 주 대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주 쌈박합니다. 쌈박인가? 이걸 쌈박이라고 그래야 돼요. 쓰나미가 온다. 관세폭탄하고 공매도를 겹쳐서 겹치지만 않으면 지금까지 제가 계속 주창하고 온 게 뭡니까? 출렁출렁 풍덩해도 견뎌서 4월로 간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왔고 급락하면 다 반등하고 밑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쫄려? 다 받아줘라. 그러고 왔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도 따로따로 오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뭉쳐서 오면 사진 이거 그림 괜찮죠? 쓰나미가 그냥 터지면 다 떠내려갈 그런 생각하기도 싫죠. 대단한 거니까. 근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쓰나미 온다고 도망갈 거예요. 산으로? 도망갈 자리도 없잖아요. 견뎌 넘어가시자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제 지지난주에 쿼더러플 만기 3월 첫 만기 잘 끝났잖아요. 예. 또 지난주 연준 제가 파월 풋이 작동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안 빠지게 해주는 시장을 좋게 평가하는 그게 나와서 진짜 우리 연준 금리 동결 지수는 다 나쁘고 전망도 나쁜데 장이 살아서 왔잖아요. 우리도 잘 견뎌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엊그제 금요일 미국이 4조 달러가 넘는 쿼더러플 만기입니다. 자식들 엄청나게 커요. 원래 우리 시장에서 미국 장을 매일 걱정을 하는데 미국 장에 무슨 쿼더러플 만기 있나 없나도 모릅니다. 솔직히.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요번은 좀 신경 써야죠. 왜냐하면은 우리나 마찬가지로 이 쿼더러플 만기에 무려 4조가 넘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천조 원어치가 매매 청산이 됩니다. 그걸 금요일 날 했거든요. 했는데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전체적으로 만기 이후의 장을 아주 나쁘게는 안 보는구나. 그건 알 수 있고 힌트니까. 그러면 트럼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고비들이 몇 개 있는 걸 다 넘기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이번 주 금요일 지나면 28일입니다. 금요일 지나면 이제 31일부터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어떨라나? 그거 바로 다음 날부터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겹쳐옵니다. 이 두 개가 별로 걱정 안 해요 저는. 근데 겹쳐서 오면 다시 말씀드려서 공매도 불안해 장이 밀린다 하는데 트럼프 관세가 한국을 찍어갖고 그게 겹치면 생각하고 싫은 그런 장이 되지요.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별로 걱정 안 해요. 아시다시피 공매도라는 개념 자체가 주식시장에 없었으면 좋겠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애들은 뭡니까? 주식시장의 순기능, 고평가,
된 건 공매도를 쳐서 가라앉히고, 저평가는 그냥 매수하고, 그러면서 유입 자금이 늘어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결론적으로 공매도를 우리가 역사상 3번을 중지했다가 공매도가 다시 풀린 적이 있습니다. 빠르게는 코로나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근데 뭐 당장은 공매도를 다시 열면 주가가 좀 눌리긴 합니다. 근데 3개월 평균으로 보면 상승폭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매도만 딸랑 오면 아유 겪어서 가면 돼요. 특히 아유 세간살이 업어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거기서 뭘 훔쳐가겠습니까? 우리 지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불쌍하게 요즘에 조금 올라왔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얼마나 더 빠질 거라고. 삼성전자가 6만원을 찍고 올라왔으니까 저도 삼성전자를 단타로 올매도 의견을 냈잖아요. 근데 6만원 넘었거든요. 거기서 공매도를 삼성전자를 쳐도 솔직히 20%를 못 먹어요. 54,000, 3,500원, 54,000원이 저점이라 10%. 그거 먹자고 공매도 쳐요? 요즘에 분위기 좋은데. 그러니까 공매도만 하나 갖고서는 우리가 크게 겁먹을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오는 트럼프 관세, 여기에 조목조목 한국 걸 찍어서 뭐 이렇게 되면 아이구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매도 아우 저 겁은 나는데 아유 뭐 우벌한 놈이 대충 견딜만 하대. 근데 트럼프 관세 어우 씨, 야 그러면 공매도랑 겹치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장이 한번 박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요 쓰나미가 옵니다. 저는 타이틀은 그렇게 잡았어도 아유 대충 넘어가지 뭐 이러고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나쁜 게 뭐냐면 최근에 지수 상승에서 가장 지금 수상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코스닥의 힘이 떨어져요. 거래소는 외국인이 현 선물 5일째 4, 5천억씩 현물 선물을 총력 매수로 오고 있습니다. 못 빠져요 장. 근데 코스닥은 하나도 못 가고 거꾸로 음봉 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못 살아요. 근데 거기에 공매도 관세 폭탄이 겹치면서 그 겹친 악재로 코스닥을 쳐다보면 폭락 나오지. 한국 시장 전체를 보면은 폭락 나오죠. 환율 때문에. 그래도 초장대 음봉이 터져도 버텨서 꼬리 달고 돌린다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목이 뭐예요? 우리 시장 출렁 뭐 이짓거리를 해도 살아서 간다. 폭락하는 거는 다 받아줘라. 쫄리면 뒤지시든지. 지금 그러고 오고 있잖아요. 아유 대성공이지 뭐. 자 어쨌든 공매도는 최소 3개월 누적으로는 뭐 외국인의 수급이 늘어나고 매매 공방이 활발하고 저가 매수를 하고 그래서 뭐 지수가 3개월 통계로는 상승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듭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공매도를 때릴 업종 종목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미 코스닥은 꺾여서 죽었고 제가 3월달에 들어오면서 자 공매도가 시작하면 나는 한화그룹부터 때릴 겁니다. 공매도를. 조선방산금융 요거 때리면 공매도 짭짤할 거예요 하고 왔는데 한화그룹에서 에어로스페이스 하고 해서 3조가 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유상증자. 그 바람에 SDI가 살았어요. SDI도 증자가 2조 원이거든. 근데 저기 3조 하니까 저 새끼 나쁜 놈. 그리고 SDI는 매수가 들어와서 삽니다.
SDI는 사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유상증자로 한화그룹주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대상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요번에 오면서 한화그룹주 공매도 대상 1순위, 그 다음에 조선, 방산 그렇게 꼽고 오는데 한화그룹 때문에 다 죽고 조선, 방산도 눌리기 시작했거든요. 때릴 게 없어요. 금융지주 잘 올라왔습니다. 저것들 공매도 때려도 돼요. 근데 경기가 회복하는 수순, 우리가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경기가 회복하면서 경제가 좀 도울 수 있다 그러면 금융주 공매도를 못 때립니다. 거기에 이거는 뭐 시황 외적인 거지만 혹시라도 조기 대선 쪽으로 만약에 시장이 바뀌면 이거는 탄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이고 안 되면 정상 복귀입니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대통령 그게 되든 안 되든 끝나잖아요. 그럼 정상으로 오거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이 다시 수급을 강하게 들어올 수 있고 환율이 꺾일 수 있고 그러면 전반적인 안정세를 취하면 금융주도 쉽게 공매도를 못 때립니다. 결국 남는 거는 요즘에 잘 올라온 삼전닉스를 때릴까 이렇게 된 거죠. 뭐 저는 때려도 된다고는 보는데 때려봤자 먹을 자리가 20%가 안 돼. 10%밖에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한 15%. 근데 그것도 요번에 엔비디아 예산 개발체의 GTS를 끝내고 그러고서 아직 평가가 안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진짜 엔비디아에 납품해? 하이닉스는 HBM4 시제품 납품. 어우 대박.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싼데 엔비디아에서 블랙웰에 뭐 블랙웰 울트라 어쩌고 떠들어 중국 놈들 짝퉁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저가에 까는데 그런 개념이 서야 더 가냐 죽냐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삼전닉스 공매도를 못 때립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5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현 선물에서 평균 5천억대씩 매일 주식 5천억, 선물 5천억 매수랍니다. 뭐 완전히 장을 폭등 준비 태세로 들어가는 수급이에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공매도를 칩니까? 이런 걸 다 더하면 어쩌다가 시장 환경에 따라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공매도를 못 때리지. 증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증자 대상이 됐으니까. 근데 하나 지주 그 다음에 일반 조선중공업 경쟁 지금 쌈질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 떨어져요. 저거 뭐 미국에 무슨 선박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 트럼프 이거거든. 대상이 한두 개씩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때는 공매도를 칠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장에서 우리가 공매도 부담을 가져야 되느냐는 아닙니다. 뭐 하루 이틀 당해봐. 그 정도 되지. 관세 폭탄하고 더해질 경우가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쓰나미지. 이제 다음 주 가서 후반으로 가면은 이제 슬슬 어둠이 깔릴 정도 공포가 옵니다. 그때는 이제 트럼프 저 새끼가 도대체 무슨 대가리를 굴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내산해를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도 별 걱정 안 해요. 트럼프 관세도. 솔직히 애들 반에 10명 있는데 너 일로 와. 그래갖고 20대 때리면 아프지. 다른 애들은 냅두고 나만 때리면 열받지. 근데 이 또라이 선생, 우리 어릴 때 또라이 선생님이 니들 다 나와, 다 엎드려, 한 대씩 쫙 때리면 아이고 뭐 그냥 맞고 지나가는 거지 뭐. 나만 골라서 많이 때리면 그게 열받지. 똑같아요. 관세 폭탄이고 상호 관세고 폭탄이지만
다 나라별로 다 똑같이 때린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지. 그냥 맞고 넘어가. 안 아파. 근데 최근에 나온 용어 뭐 타겟팅, 표적화된 관세.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뭐 유럽에 저 와인, 샴페인 200% 니들 죽었어. 철강 25% 니네 우리도 맞고 있잖아요. 우리도 시작했어요. 카나다 목재 뭐 60% 얼마? 멕시코에서 오는 자동차 100%뭐 이렇게 찍어서 하는 표적화된 관세. 여기에 우리가 뭐가 어떻게 찍힐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엊그제부터 나온 더티 15. 이 웃겨요. 지저분한 15. 지구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건 미국 놈이야. 트럼프고. 근데 15개의 지저분한 국가로 지칭되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거기에는 한국이 무조건 들어가요. 뭐 수출 비중으로 해서 무역수지, 흑자, 우리가 8등, 15 안에 들어가죠. 관세, 규제, 부가세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환율 조작 다 들어가요. 그리고 찍어서 한 한중일이 맨 앞에 EU 그리고 멕시코, 카나다와 인도를 콕 찍어서 불공정한 국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에도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런 데에 꼭꼭꼭 찍어서 한국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혼자 맞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나라 이상이 같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덜 아파.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장이 그 쿼드러플 만기 하락에서 돌린 이유가 요 얘기. 관세를 때리는데 어느 나라 뭐 누가 와갖고 나한테 자기네 나라 빼달라고 그랬어. 그거 하나 빼주면 다른 나라도 빼줘야 돼.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때릴 거야. 하면서 그래도 유연성은 있지. 요 단어에 미국이 돌았거든요. 유연성을 갖고. 그 얘기는 지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장관들이 특정 산업에 대해서 따로 부가관세는 이번에 안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국가별 니네는 얼마, 니네는 얼마, 니네는 우리랑 얼마 차이니까 얼마 뭐 이런 관세는 매겨가는데 반도체 어디 몇 프로 이런 식의 특정 산업관세, 자동차 이런 건 요번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봐야 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볼 때 표적관세 이건 뭐 우린 뭐 별로 반도체 자동차인데 이미 머릿속에 있잖아요. 15개 지저분한 국가 이 기분은 더럽지만 우리는 아마 들어갈 거고 그걸로 때리면 10에서 25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 불공정 국가 여기에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총합 10% 정도는 우리가 플러스로 더 맞아요. 특정 산업은 아직 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을 갖고 한다 그랬거든요. 아부하고 딸랑딸랑 거리는 애들은 빼주거나 좀 깎아준다 그거거든요. 문제는 우리는 그 아부라 갈 사람이 없어요. 아부할 사람이 없잖아요. 통상산업부 장관이 엊그제도 갔다가 와갖고 그냥 상호 우애적인 관계로 뭐 하겠다 어쩌고 그러고 말았지 없거든. 그래서 저거 그냥 맞아야 돼. 거기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 방위비를 더해서 매기면 우리가 심각해집니다. 니들은 한국은 미국에서 방위비를 그렇게 많이 내고 나라 전체를 우리 돈으로 막아주는데 어쩌고 저쩌고 택도 없는 소리지. 니네가 관세 방위비 다 내. 그러고도 플러스로 우리 애들 월급까지 니네가 다 내줘. 난리 나지요. 싫어? 그러면 니네 관세. 이러면 죽습니다. 그냥
매기면 당한다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서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가서 겁을 주던 바지끄댕이를 잡고 비비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때리면 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다면은 방위비 연동, 중국과 연동을 하면 최악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한 전체 지수로 10% 빠질 정도? 관세 비율로는 10%는 무조건 넘고 15에서 제가 보기엔 25는 안 넘는 정도의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지휘계통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맞아야지. 그래서 결론으로 4월 2일 이후에 봐야 알아요. 트럼프가 어떡할지. 몇 프로 이 날은 얼마 이 날은 얼마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막말로 우리가 아무도 항의하거나 변명을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예전에 사기친 거 택도 없는 소리.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4배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나쁜 놈들 이랬거든. 사실은 FTA로 우리가 관세가 서로 미국하고 없습니다. 근데 전체 글로벌 국가 평균은 한국이 미국보다 4배를 매기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미국하고는 아니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한국은 50% 이래 때려버리면 그걸 막고 변명하고 우기고 항의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관세가 나오면 제가 보는 보편화된 일반 관세라면 우리가 한 마이너스 100 정도 박스를 하나 밑으로 내려버릴 정도의 시장 전체 영향력은 줍니다.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꼬리 달고 돌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앞에 공매도 부담이 더해지면 가뜩이나 공매도 때문에 미치겠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만 관세가 대폭락이야. 아우 난리 났어. 그러면 낙폭이 커지죠. 그래도 삼전닉스 추세의 실적을 근거로 우리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그때쯤 마침 탄핵은 어차피 결론이 나잖아요.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불확실성은 해소돼요. 심지어 최근에 5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일 5,500씩 현물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통령 탄핵 심판이 거의 다가왔다. 결론이 나면 탄핵이 되면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서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인 진짜 공약, 택도 없는 공약들 막 쏟아지고 안정되지.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복귀지. 나라가 안정이 탁 되고 움직이지. 광화문에선 쌈질을 하던 난리를 치시던 그건 머리 깎고 뭘 하던 지대할 맘이고 그런 걸 깔면 공매도나 미국의 관세 폭탄에 어느 정도 우리가 꼬리 달고 버틸 수 있는 장은 됩니다. 예측은 어려워요. 그걸 트럼프 뱃속에 머릿속에 들어갔다 온 것도 아닌데 공매도는 견딜만 해요. 업종별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대로 어떤 충격이 와도 출렁출렁 견뎌서는 갑니다. 분명히. 가는 거는 분명히 가는데 일단 이번 주에 상승폭을 키우지 않으면서 잘 버텨 우상향 나오면 주말에 공매도 부담에 좀 쉬면서 차분하게 정리해갖고 4월 다음 주로 가면은 관세 폭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이거는 흔한 말로 거기에 맞추면 돼요. 전부 윤곽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몸을 대보고 작으면 잡아서 늘려갖고 거기다 맞추면 되고 길면 잘라버리고서 그 속에 들어가면 되고 충분히 맞춰갈 시장은 됩니다. 그러니까 장대 음봉만 안 맞으면 돼요. 저는 장대 음봉은 안 맞아요.
대신 너무 가면 안 됩니다. 너무 가면 너 맞아. 한 대 맞아. 이? 너무 가면 맞아야 되거든. 가뜩이나 공매도 오는데 주책 없이 쭉쭉쭉 올라가 봐요. 지수래도 저 공매도를 맞지. 풋옵션이 들어오지. 뭐 주총도 있으니까 견디면서 이 남은 3월 말은 아주 좋아도 안 되고 나쁘지도 않고 현위치보다 조금만 괜찮게 긍정적으로 뭐 이래갖고 이번 주를 가면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 시작. 아유 알아 그거. 아이 자꾸 그거 갖고 떠들어. 뭐 이러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트럼프 아 시기 또 떠드네. 뭐 그러고 가는 거지. 그 두 개가 겹쳐서 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시장 시황들이 공매도 재개를 부담스러워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음봉이 30, 50짜리들이 터져요. 그래서 목금을 가면 드디어 한국 관세폭탄 아이고 더해갖고 100, 150 이 정도 지수가 깨질 자리는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늘상 전 좋은 쪽으로만 보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 공매도 아 그거 알아 그냥 아이씨 뭐 우리는 공매도 칠 종목 하나도 없어요. 아유 그냥 뭐 견뎌가지 뭐 어쩔 거야. 트럼프 자가 왜 이렇게 착해졌어? 유동성 있게 원 바이 원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한 놈 착하네. 우리는 아직 그럼 순서가 안 왔네. 뭐 이런 식으로 엮이면 가장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 그러면 세상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이 가면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됐을 때 공매도 다 알아. 아래 꼬리 달고 대충 버텨. 트럼프 어우 착해졌어.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 내용은 전부 사족 쓸데없는 시황이 됩니다. 그 두 개가 겹칠 때 마이너스 150 안팎 100에서 150 200은 좀 세고 그 대목은 삼성전자를 저는 매도를 쳤다는 걸로 대신합니다. 뭐 그 외에 뭐 대형주들 뭐 우리 또 뭐 저 한두 개 하는 거 있는데 뭐 잘 올라와서 월요일 날 팔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공매도 할아버지 와도 신경 안 쓰는 종목들이에요. 공매도 맞을 물량도 없어. 매집이 끝나서. 뭐 그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일 아주 나쁠 건 없다. 뭉텅 잘 살아가면서 공매도 분위기만 좀 보고 견딜만 하네. 우월한 놈이 대충 뭉개고 간다 그랬어. 그리고 트럼프 저 새끼 착해졌네. 그럼 뭐 그냥 만세 부르고 가는 거고. 저 또라이 또 시작이야. 그럼 아래 꼬리 달고 가는 거고. 그 두 개가 겹치면 장대 음봉 하나 맞았는데 이럴 때는 우월한 놈이 다 받아줘라. 돈은 없지만 뭐 그러면 큰 걱정 없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가시면 이 또한 쓰나미 쓰나미 같은 소리 하네. 잔잔한 파도가 손등을 간지럽히는 뭐 그런 정도의 한 주일 잘하면 갈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시고 변화가 어차피 다음 주엔 생길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유튜브로 공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참고로 들어보시고 이거 들어보시면은 클릭해갖고 주소를 아는 분들한테 좀 많이 넘겨주세요. 그 숫자가 좀 늘어야 재밌어서 나도 하지. 재미없으면 하다가 재미없어 안 해 그러고 말이지. 많이 좀 그렇다고 무슨 뭐 구독 좋아요 눌러갖고 뭐 내가 뭐 유튜브 매출 올릴 것도 아니고 그냥 조회 건수나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게. 제가 그러고 그렇게 아주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니까 한 주일
잘 참고하셔서 개념적으로 아우 크면 죽겠네. 아 견디고 간다는데 대충 뭉개 가보지 뭐. 요 정도로 한 주일 잘 대응하시고 예,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 무지 좋아요. 저녁에 산보 바람이라도 서 있으러 갔다 오시든지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